국제결혼 연애해보시고 결혼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실장입니다. 국제결혼 알아보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실제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질문 리스트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국제결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국제결혼의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결혼에 자격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혼인 동거 목적의 사증인 F6 비자가 필요합니다. 사증을 발급하는데 법무부에서 고시한 다양한 요건들의 기준을 부합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자격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나요? 소득이랑 혼인, 건강, 범죄, 주거지, 한국어 능력 이렇게 6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소득은 브레이크가 가장 많이 걸리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한 달에 한 500, 600 버니까 문제 없겠지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소득 기준은 가구 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2인 가구일 경우 약 2,210만 원 이상 되셔야 됩니다. 2인 가구는 와이프와 내가 이제 둘이 사는 경우를 2인 가구로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재혼이어서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3인 기준,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하실 경우에는 4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 300만 원 버는데 국제결혼 할 수 있을까요? 증빙 가능한 소득이 2,210만 원, 1년에 2,210만 원 이상 되실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증빙이 가능한 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로 형태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5번째, 근로소득 이외에 인정되는 소득이 있나요? 네, 인정받는 소득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부동산 임대 소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자 소득 아니면 연금 소득 이런 것들도 이제 근로소득 외에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초청인의 재산의 일부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증권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합산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6번째, 저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방법은 또 있습니다. 네, 등본상 그 주소지를 함께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의 일부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부분이 되는지 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싶으시면 범죄자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마지막 질문인데요. 급여가 적은데 국제결혼을 해도 될까요? 생각보다 이 고민 때문에 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혼 이후에 잘 사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득이 적고 크고 그것보다도 소득에서 내가 사용할 부분, 고정비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여유가 어느 정도 남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여유가 너무 없으시다고 하시면 나 혼자 또 살기 너무 빠듯해 이러면은 사실상 가구수가 1명 그리고 또 아기까지 2명 이렇게 늘었을 때 그 힘듦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혼인 관련 질문입니다. 저 재혼인데요. 국제결혼 할 수 있나요? 네, 국제결혼은 만 18세 이상의 미혼 성인 남녀라면 가능하십니다. 재혼을 하셔도 가능하시고요. 자녀가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단 미혼인 상태여야지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번 했는데 또 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을 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입국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건강 관련 질문입니다. 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걸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요, 국제결혼용 건강검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가셔서 국제결혼용으로 새로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법무부 지정 병원 리스트는 WTC 카페에 올려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데 국제결혼 할 수 있나요? 네, 장애가 있으셔도 국제결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 몸에 지병이 있는데 진행이 가능할까요?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질환이 있으시면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저 범죄 사실이 있는데 여성에게 꼭 알려야 되나요? 그냥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혼인 상태나 범죄 사실, 건강 상태 등의 정보는 이제 남성분은 여성분에게, 여성분은 남성분에게 이제 상호간에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네, 반드시 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있어요. 국제 결혼 가능할까요? 범죄 내용에 따라서 국제 결혼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범죄 내용으로는 가정폭력이 있으시거나 성폭력, 그리고 허위 혼인 신고를 한 적이 있거나 특정 강력범죄, 살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범죄가 있으시면 진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범죄 관련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범죄조회 회신서가 필요합니다. 경찰서나 경찰청을 방문하셔도 되시고요. 온라인으로도 이제 발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때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으로 접속하셔서 국제결혼용으로 발급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범죄 사실이 있으실 경우에는 판결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거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 월세 사는데 진행이 가능한가요? 월세, 전세 가능하십니다. 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딸린 그 작은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십니다. 상가나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또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주거지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행이 어렵습니다. 한국어 시험 꼭 봐야 하나요? 네, 기초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4층 발급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어학당인 세종어학당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를 해야 하고요. 아니시면 한국어 시험인 토픽 시험 1급 이상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세종어학당, 토픽 시험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세종어학당은 개강하는 시기도 맞춰야 하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조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서 60시간 1차 수업을 받고 나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합격해야지 2차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이제 많은 분들이 토픽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 많이 어렵나요? 계속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뭐 어렵다 쉽다 차이는 있겠죠. 일단 합격 기준이 20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환산을 하면 100점 만점에 40점만 넘으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죠. 한국어 시험 어려운지. 그랬더니 그 친구는 엄청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하십니다. 한 번에 합격 못해도 이제 두 번째에는 거의 100% 합격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한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조금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은 이제 다음 회차 시험도 이제 미리 접수를 하셔갖고 같이 응시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외사항은 없나요? 저는 국제결혼 못하는 건가요? 심사 면제 기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을 하셨는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5년 이내에도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임신이나 출산 등 이런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사 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국제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김실장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국제결혼